어제 오전에 이 네.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1시에 이제 우리 소방청 그리고 해경 그리고 이제 또 해군 구조대를 이제 급발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예정돼 있던 그 국무 이해찬 이낙연 총리 그거 취소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 나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구조대를 파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많지는 않은 일 같아요.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구조 장비를 보내거나 인력을 보낸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볼 때 일단 뭐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 이제 긴급 지시 또는 긴급 대책회의 그 총 대응을 한다라는 거를 세 차례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신속함을 넘어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인력이 가서 이렇게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외견상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정부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좀 지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권도 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게 적극적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정 의원님도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뭐 정부로서는 지금 그 긴급 구조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먼저 신속 대응팀 선발대가 현지로 떠났습니다. 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신속한 실종자 구조를 당부했는데요. 오늘 이슈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이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두 분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총력 대응 지시했고 지금 현지로 또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신 분과 그리고 실종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제 수습단들이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일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어쨌든 그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습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와 유교부, 국방부, 소방청을 비롯해서 관계 당국 간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헝가리 당국에게도 내지는 또 주변 국가에게도 이런 수습을 위한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어쨌든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온 국민이 함께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빠르게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도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뭐 정부로서는 지금 그 긴급 구조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헝가리의 그 다뉴브 강에서 그 많은 유람선들 중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크루즈와 지금 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7명만 구조되고 지금 7명은 유명을 달리하고 또 19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상당히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조하게 지금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그 파견된 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위시해서 헝가리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그 구조,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질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강경화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불운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긴급 대책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헝가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또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긴급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에 필요한 조치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신속대응팀 일진이 현지로 출발했습니다만 후속대 파견을 포함하여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빈틈없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현지 공관 모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 대책반 구성 그리고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헝가리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부다페스트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본 사고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다니브강 유역 주변국들과의 국제 공조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피해 사건 사고로는 유례 없는 큰 규모일 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서 대사께서 현지에 네, 강경화 장관도 오늘 저녁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대처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긴급함이나 애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이제 그 타국이다 보니. 나라는 그 나라가 대응하는 또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90명 정도가 이제 현장에 투입됐고 그래서 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복 사고가 나면 예.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쨌든 헝가리 현지 상황이 정확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그 이제 투입되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그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군 병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겠죠. 저희 같으면 해군이나 해경이나 아니면 특별 구조대나 이런 이제 민간 잠수사까지 다 포함해서 총력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고 또 피해 가족들의 신원 파악도 상당히 좀 더디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속하게 정확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난번 세월호 때 보면 그러니까 뭐 속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도가 되고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그 구조 소식이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추가로 지금 실종자들 수습이 안 되고 있다. 좀 안타깝고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종자 분들을 구조해내는 부분이 가장 급한 사안인데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상대국 구조대와의 그 긴밀한 협조가 매우 필수적인 것이 아무리 숙련된 긴급 구조대가 우리나라에서 파견된다 하더라도 그 강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그 팀이 가더라도 상대국 협력이 아주 불가피한데 과연 그 협조의 수준은 어떻고 또 그들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의 구조의 어떤 그 숙련도라든지 또는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거기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또 그 강물이 그렇게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큰 강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많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하는 사람들의 또 안전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인솔 여행사에서 그런 그 한국인들 관광객들을 인솔하면서 그 조그만 배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유람선에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구명조끼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 여행 가면은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런 보안이라든지 또는 신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될 여행사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거에 대한 그 에이전트들의 그 훈련이 있었는지 그런 건지 사후에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이 아마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쯤이면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실종자와 관련해서 빨리 좀 저희가 색다른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헝가리 침몰 사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죠. 또 외교부 장관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어제 급박하게 오전에 움직였습니다만 이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1시에 이제 우리 소방청 그리고 해경 그리고 이제 또 해군 구조대를 이제 급발했어요. 뭐 시간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예정돼 있던 그 국무 이제 이낙연 총리 그 오찬 취소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구조대를 파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많지는 않은 일 같아요.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구조 장비를 보내거나 인력을 보낸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볼 때 일단 뭐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 이제 긴급 지시 또는 긴급 대책회의 그 총 대응을 한다라는 거를 세 차례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신속함을 넘어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인력이 가서 이렇게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외견상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정부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좀 지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봤을 때 정치권도 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3,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었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의 최고의 정적이 당시에 엘고 민주당의 전직 부통령이었었는데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부시는 나의 최고 사령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믿는다. 대통령이 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 야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좀 정치권에 이런 정신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정부는 하여튼 신속하고 빠르게 하여튼 절박하지만 하여튼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 정부 노력이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얼마 안 있으면 현재 도착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어젯밤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외교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뉴브강이 그 유럽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나라의 협조를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유실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19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거기 현장에서 구조하고 실종자들 이제 수색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장비와 인력을 급파했습니다만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도 같이 왜냐면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유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경화 장관이 그런 점 때문에 급파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점이 당장 물리적으로 구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통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